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톡스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고자 할 내용은 디톡스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단식은 디톡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유의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참, 그리고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디톡스가 효과를 보려면 독소들이 체내에 유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적어도 장누수는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장누수가 있으면 방충망 없는 창문처럼 여름철에 창문을 열었을 때 무방비로 벌레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장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쪽처럼 장이 완벽하게 촘촘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이건 유산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 보세요. 뭔가 좀 장이 어설프죠? 빈틈이 생기고 이러면은 병원군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이 틈새로 이제 뚫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누수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식단을 점검해 섭취해야 할 식품과 금해야 할 식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글루텐이 함유된 밀가루나 보리, 귀리, 유제품, 바라지 않은 곡류는 피하는 게 좋죠. 옥수수에 있는 아밀로펙틴 A의 당도는 설탕 못지않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콘시럽이나 콘스타치처럼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것도 인슐린 저항을 극심하게 만듭니다. 밀가루를 대신해 옥수수를 첨가해 만든 글루텐 프리 식품은 인슐린 수치를 더 올리고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옥수수에 있는 단백질로 제인은 장에서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밀가루를 피해 옥수수를 먹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바라 현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곡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곡물을 먹을 바에는 채소를 먹는 게 나은데, 채소와 육류를 함께 먹으면 소화시간 차이로 인해 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채소에는 육류보다 곡물이 나은 궁합이니까 자연스럽게 현미 채식을 추천하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 식품에 대한 민감도 차가 크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을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서 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검사를 진행합니다. 모르고 즐겨 먹으면 장에 염증을 일으켜 치료에 방해가 되고 체내에 독소가 계속 축적됩니다. 독소 유입을 차단하고 나면 이제 배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해독 과정을 간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채소 중에서도 나은 채소로 여깁니다. 십자화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십자화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 꽃이죠. 이 꽃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꽃 모양이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화과 꽃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통의 채소들, 예를 들어서 여기 무가 있죠. 그리고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간의 해독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한 인돌3 카비놀, 설포라판, 글루코라파닌, 이런 것들은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고 착즙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을 추천하는데,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와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향신료이므로 조리 과정 중에 첨가하거나 보충제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트, 생강, 서양민들레인 단델리온, 계피, 카옌페퍼 등의 허브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 중에는 수박, 레몬, 자몽과
베리로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가 좋고 오이도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오일, 로즈메리 오일, 울금 오일, 블랙페퍼 오일도 이에 해당되고 실리마린은 밀크시슬 추출물로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대표적인 그런 영양소입니다. 디톡스와 몸을 청소하는 주요 식품,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마늘이죠. 이거는 감귤류, 녹차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브로콜리, 디톡스 할 때 몸에 청소, 뭐 이런 거 필요한 중요한 채소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이도 있고요. 터메릭, 이건 이제 강황을 의미하죠. 그리고 렌틸콩, 요거는 사과죠. 그 다음에 브라셀 스프라우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브리셀 싹 양배추 그렇게 부르네요. 그 다음에 시금치, 올리브 오일도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요. 비트루트인데 요거는 비트, 그 아주 빨간색 무처럼 생긴 놈 아시죠?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먹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디톡스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해도 좋은데 단식의 장점은 공복에 있으므로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질수록 효과적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식이 여의치 않으면 소식을 해도 되는데 과식하다가 가끔 단식하는 것보다 평소 소식하는 게 더 낫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수명 연장을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미국에는 데니얼 패스팅이라고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 금식으로 북미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키토 다이어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바로 탄수화물 분해해서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이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을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저탄고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저탄고지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낮추고 고지, 지방을 높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당으로서 에너지원에 1차적으로 쓰이는 이 탄수화물을 낮춰주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것들이 에너지원이죠. 자, 그런데 단백질은 일단 근육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니까 이건 제쳐두고 에너지량으로 보면은 제일 큰 게 지방입니다. 그렇다면은 탄수화물을 1차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 녀석을 아주 줄여주면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간헐적 단식, 파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식이라는 의미니까 간헐적 단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low carb, carb alpha 이렇게 돼 있는데 저탄고지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데니얼 패스팅은 3주 동안 생채식으로 육류를 전혀 섭취하지 않고 많은 양의 채소와 소량의 과일, 아주 적은 양의 곡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햇빛도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데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 증가해 우울증도 개선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햇빛을 이렇게 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우울제만큼이나 햇빛은 효과적입니다. 항우울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햇빛은 부작용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타민 D를 합성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장시간의 심한 노출만 피한다면 햇빛에 의한 피부 질환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의 해독이죠. 자, 여러분들 이 흔히 마음의 해독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의 해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화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마음의 해독은 육체의 해독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독, 즉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암에 걸립니다. 특히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움, 원망, 배신감,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영적인 해독도 필요한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육체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몸 안의 독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외부에서 독소가 몸 안으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단식 이런 말 들으면 뭔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어렵다 이런 느낌 들죠. 단식을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공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을 가능하면 좀 길게 갖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는 것, 그것은 습관 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끼를 좀 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을 거른다 그러면 전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점심, 아침을 거르니까요 공복 시간이 좀 길어지죠. 아니면은 저녁을 거른다 그러면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게 되는 거니까 역시 공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런 사람은 소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식은 뭔가 좀 적게 먹는다 그런 얘기죠. 사실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소식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노화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수명 연장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게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복 시간 길게 갖는 단식이 어렵다면 소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고, KNL은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NL은 건강에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는요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 그리고 행복해진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